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3월 20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3월 9일 시초가 공략주 전부 다 올랐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좀 여러분들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투표 인원이 안 늘지? 잘 맞추지 않나요? 이만하면? 시장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심택 보면 오늘 시초가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3%까지 총 6% 상승했죠. 그러니까 시초가 공략 5% 충분히 먹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니언 머티리얼도 마이너스 0.13에서 5%까지 5% 충분히 먹었죠. 화성밸브는 뭐 다들 아시죠? 이거는 공식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시초가 공략주뿐만 아니라 장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뽑을 거라고 공식 추천주로 드렸고, 오늘 아침 시초가 공략주로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 공략주도 화성밸브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단타로도 먹을 수 있었을 거고 시초가로 들어가서도 수익은 충분히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DLENC도 계속 밀어야 되는데, 아무튼 DLENC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0%까지 총 6%가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요. 오늘 시장 600개 정도 올랐고 약 한 2000개 정도가 떨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올라가면 4종목이 떨어지는 시장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4개를 다 맞췄으면 잘한 건데, 여러분들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댓글에다가 수고했다, 고생한다, 열심히 해봐라 라고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요즘에 힘이 좀 안 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우리 채널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죠? 네, 조회수가 아주 피떡이 나고 있습니다. 뭐 무튼 제 채널은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시장이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천연가스 인프라를 부셨죠. 폭격을 했고, 거기에 이란이 보복으로 카타르에 있는 최대 가스 인프라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듯이 날라올랐고요. 급등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퍼센트까지 치고 올라갔던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호르무즈 해협은 막았다가 풀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얘는 인프라를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LNG 공급 차질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게 중요하죠. 카타르의 LNG 플랜트는 전세계 LNG 공급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공급량의 20%를 카타르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 카타르 에너지 고객의 10%는 아시아입니다. 한국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LNG 관련 GSE 또 상승세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성밸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실무단이 미국 가 있잖아요. 23일 날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에 LNG는 반드시 낍니다. LNG가 반드시 끼면 화성밸브는 반드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화성밸브 이거 시원하게 한번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좀 소통 좀 합시다. 너무 나만 떠드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무튼.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헬륨 시설도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이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이 필수인 헬륨 가스도 공급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관련주가 태경케미칼이에요. 그래서 태경케미칼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많이 몰리지는 않아요. 지금 이란 테마가 시장에 너무 좀 달고 다른 테마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 외에 호르무즈 해협이 오랫동안 막혀있으니까 알루미늄 가격 뛰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이 상승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막혀있으면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수급이 안 몰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GSE가 상승세가 나오고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얘네들 다 상승세 나온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트럼프랑 미국의 다카이치랑 만나갖고 회담하고 있잖아요. 관건은 이거예요. 일본이 파병을 할 것이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일 트럼프 파병 요구에 노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 읽어보면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어물쩡어물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대비를 해야겠죠. 일본이
파병을 한다 생각을 했을 경우 지정학적 불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산이 뛰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방산하면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LIG, 넥스원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최근에 전쟁의 화두가 뭐예요? 드론 아닙니까? 드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론에 힘을 써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란전 봤지 국방부 드론 작전사 해체 대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최근에 베셀이라는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베셀이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왔다가 확 밀렸거든요. 3월 20일에 창단식을 해요. 그러면 다시 반등세 안 나와줄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드론 수입 규제했었거든요. 그거 풀었습니다. 물론 중국산 드론은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쪽으로 수급이 한 번 더 몰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셀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베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국고 집행 전기차 보조금 첫 적용 이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 2030년까지 국고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첫 번째 사례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상한가 같죠? 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KCT를 보긴 보는 건데 저는 솔직히 우리기술 투자 보고 싶거든요. 우리기술 투자는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인이 하락했어요. 아니 어제 지들끼리 전쟁이 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LNG 가스 가격이 미친듯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기술 투자를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이죠? 비트코인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정 판 뒤집었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코인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지금 경기가 개판이라서 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코인은 곧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뿜어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규제가 풀렸단 말이에요. 규제가 풀렸으니까 코인 쪽의 상승세가 나올만 해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나무는 뭐 하는 애요? 두나무는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애죠. 업비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그래서 얘가 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 그 심사 속도전 공정위 추가 자료 요구 3월 17일 줬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중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면 4월 말 5월 초 이때부터는 시세가 좀 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업비트 있잖아요. 이게 거래소니까 이런 금융이랑 관련된 애들은 30배 이상 한 세력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용이거든요. 근데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랑 합병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나무에 있는 창업자 있죠. 창업자, 회장과 부회장이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런가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44%가 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현행법으로 합병이 안 돼. 합병이 안 되는데 지금 해석을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어떻게 했나 봐요. 네이버나 두나무나 저 정치권에다가 뭐 좀 매겼겠지. 모르죠 이거는. 아무튼 얘네들을 강제로 합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5월에서 6월 사이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지금 어거지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쪽으로 방향을 보고 악귀 맞추기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러면 두나무랑 네이버랑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뭐 우리 기술 투자 또 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상승세 안 나올까? 지금 완전 바닥권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쯤 가면은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난 상황 아닐까요? 거기에 코인 띄워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를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KCT 이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흐름은 맞춰야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KCT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 지금 8일에 대미투자 특별법 실무단이 미국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간다는 거죠. 가서 뭐 하겠어요? 뭐 투자처 알아보겠죠. 그러면 제1호는 뭐 아무래도 원전 되지 않을까요? 원전 되는 거니까 원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말이 오기 전에 금요일에 미리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도 우리 기술도 또 올라갈 만하죠. 지금 원전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우리 기술이잖아요. 뭐 올라가는 거 봐봐. 이거 너무 올라가가지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피 봤죠. 이거 23% 올라가는 날 추천을 못했죠. 흐름을 보면 원전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을 보면서
같이 엮이고 있는 게 DLENC도 지금 원전으로 엮여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건설주 지금 저평가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있고, 동신건설이라는 애 있거든요. 얘도 지금 건설주 쪽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이재명 템여줍니다. 6월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심판론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튀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또 건설주니까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 지금 이미 바닥으로 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는 게 많죠. 그리고 지금 뭐 메인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무래도 소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GTC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ETF 테마 몰려가고 있는 거 상황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거요. 3월 20일에 파이낸셜 스톡 지수, 요거 지수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녀석들 이쪽으로 해갖고 뭐 최대 198억 원의 순매수가 기대되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지금 몰라서 안 넣는 건 아닙니다. 흐름상 얘네보다는 다른 애들이 좀 더 세 보여서 일단 빼고 있는 건데, 요게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좀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수 변경이 있으면 한 3일 전부터 좀 튀어주는 모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휴림 로봇 보이죠? 휴림 로봇이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20% 올라가고 13%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GTC 로봇이랑 엮이면서 올라간 면모도 있지만 요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올려놓은 애들이 더 세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GSE, 베셀, KCT, 우리기술 이렇게 넣는 게 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때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은 그래서 내일 뭐 사면 되는 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긴 말 안 해요. 딱 3일만 지켜봐달라. 왜 이렇게 3일을 안 지켜보지? 3일만 지켜봐 주세요. 3일만 지켜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 채널이 진짜 도움이 되는 채널이구나, 애널킴이 진짜 분석 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지켜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오후 챙겨 가실 분들 매일매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 찍어드렸거든요. 펄어비스가 오늘 하한가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NC소프트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NC소프트 과거 사례를 보면 말이죠, 여기 있죠. 여기 2019년도 말 여기 박살나잖아요. 요날에 리니지 M2 나왔습니다. 리니지 M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리니지 나올 때쯤 되니까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리니지 재밌고 매출 잘 나오니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박살이 났잖아요. 여기가 블레이드 소울 2가 나왔습니다. 이게 블레이드 소울 2 나오는 날에 나오기 전에 기대가 살짝 모았다가 밀어붙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이온 2가 나온 날입니다. 기대가 모았다가 확 뽑아내는 거 보이죠? 펄어비스를 보면 펄어비스 내일에 붉은 사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 뽑아내는 거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NC 아까 차트 봤잖아요. 아까 NC 차트 봤잖아요. 요거 확 뽑아낸 다음에 올리잖아. 게임이 재밌으면 올라간다니까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 재미가 없었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쭉 작살이 났지. 근데 제가 그거랑 이것저것 좀 보니까 게임 손 놓은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다시 저의 이 게이머로서의 욕구를 슬슬 끌어올리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펄어비스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붉은 사막. 그래서 얘는 내일이나 모레쯤까지 좀 빠진 다음에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먹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화성밸브가 추천주로 나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추천주 2개 괜찮죠? 괜찮으면 그러면 펄어비스도 며칠 있다가 타이밍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수익이 안 났는데 수익 났다라고 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천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